병원에 오시면 진작에 올 걸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여정도 함께하면 임신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마리아병원 한시은 부장입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 난소의 난포가 성장하고 성숙한 난자를 복강 내로 배출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난자가 잘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배란장애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리가 배란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무월경인 여성은 배란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란장애는 여성 난임 원인 중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란장애 환자의 5에서 10%가 여기에 해당되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기능 부전으로 난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의 분비 저하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 지나친 체중 감소, 심한 운동, 섭식장애인 신경성 거식증에 의한 시상하부 무월경이나 칼만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배란장애 환자의 75에서 85% 대다수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다낭난소 증후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만성 무배란 형태를 보이므로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난소 부전으로 대부분이 무월경 상태이며 조기 난소 부전 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 고프로락틴 혈증이나 다른 내분비적인 질환 등으로도 배란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는 평균 28일로 21일에서 35일까지는 정상 범주로 볼 수 있으며 평소 주기의 3배 이상 생리가 없거나 혹은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무월경, 35일을 초과한 생리 주기를 갖는 희발월경 또는 주기가 21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은 빈발월경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리가 정상 배란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정상 주기 내에서 주기적인 월경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배란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월경을 하는 무배란성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드로겐 가다증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다낭난소 증후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월경을 한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 체온표 및 황체기 중기 혈중 황체 호르몬으로 배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4에서 40%가 실제로는 무배란 주기를 보인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배란장애는 다낭난소 증후군, 내하수체 질환, 고프로락틴 혈증, 갑상생 질환, 난소 종양, 섭식장애, 비만, 과도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원인을 통해 나타나므로 배란 유도 전 생리 주기 평가, 약물 복용력, 과거력 등 자세한 문진과 호르몬 검사,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한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낭난소 증후군과 같은 배란장애 여성에게 시행하는 치료적 배란 유도는 자연 배란 주기에서와 같이 한 개의 난포가 성장 발달해 배란하는 과정을 재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란 유도는 보조 생식술 시행 시 다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난포 발달을 유도하는 과배란 유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배란 유도는 가능한 쉽고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미펜이라는 약이고 이것은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배란 유도 약물입니다. 가격이 싸고 60에서 80% 정도의 여성에서 배란이 잘 유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에서 클로미펜의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하여 자궁 내막 두께가 잘 자라지 않거나 자궁 경부 점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배란 유도제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 효소 억제제인 레트로졸, 페마라는 2001년에 배란 유도의 목적으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클로미펜과 유사한 정도의 배란 유도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레트로졸이 클로미펜에 비해 높은 배란율과 짧은 방광기, 특히 자궁 내막 두께의 성장에 대한 유해 영향이 관찰되지 않아 클로미펜을 대체하여 1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로 보고되었습니다. 배란 유도제로 배란이 잘 되지 않는다면 메트포민이라는 인슐린 반응 개선제를 복합적으로 투여하거나 과배란 유도 주사인 생식생 자극 호르몬 고나도트로핀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란 장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됐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는 난임, 장기적으로도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배란 장애 이외엔 다른 난임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배란 유도만 잘 이루어진다면 예후가 매우 우수합니다. 배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낭난소 증후군 소견을 보이며 과체중,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안드로겐 혈증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배란 유도제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중 감량, 식생활 습관의 변화,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을 1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연적인 배란이나 추후 배란 유도제 사용 시 약제에 대한 난소 반응의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환자들에서는 체중 감소만으로도 정상적인 월경 및 배란의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중에서 5에서 7%만 감량해도 심혈관계 대사 기능 및 인슐린 반응성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구피임약은 자궁 내막 보호 및 규칙적인 월경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고 추가로 다낭난소 증후군 여성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안드로겐 과다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경구피임약의 에스트로겐 성분은 황체 형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난소의 안드로겐 생성을 억제하고 또한 황체 호르몬 성분이 안드로겐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등의 기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의 피임의 효과 때문에 임신을 늦추게 하고 잘못된 사용법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용을 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 복용하도록 합니다. 불규칙한 생리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진작에 올 걸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임 전문의는 난임의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해결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주고 임신에 이르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여정도 함께하면 임신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